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유조선에서 마치 폭발하듯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다급한 메이데이가 들립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의 북해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 솔롱이 정박 중이던 미국 유조선 스테나 이매큘럿을 들이받은 것은 현지 시간 11 오전 9시 48분쯤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유조선에는 ZA-1 항공유 1만 8천 톤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충돌로 여러 차례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으며 승조원들은 선박을 버리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영국 해안경비대는 헬기와 구명정 등을 급파해 승조원 37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양안보소식통 2명은 로이터 통신의 악의적 행위나 외부 행위자가 연루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해양학자 사이먼 박스홀은 로이터 TV와의 인터뷰에서 안개가 끼었다는 보도가 있지만 현대 선박에는 충돌 방지 시스템, 레이더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스테나 유조선은 정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화물선인 솔롱은 피했어야 한다. 솔롱 측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항공유 유출이 보고됐는데 사고 당시 화물선에도 독성 화학물질인 시아나나트륨 등이 적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 레이더 등 첨단 장비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유조선 사고들은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운사들은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이야말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2026년까지 9만 명의 선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탈탄소 문제를 위한 선원 교육이 필요한 직원이 2030년에는 45만 명, 2035년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글로벌 해운사들은 한국의 자율주행 선박 기술과 선박 운항에 관련된 선도적인 첨단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와 연비 개선, 인구 감소에 따른 해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해운 산업은 특히 인공지능이 적용된 자율운항 기술의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떠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해운 산업에서도 친환경 기술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모두 자율주행 또는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그 적용의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양을 건너 세계 각국을 운항하는 선박은 태풍을 비롯한 바다 환경의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준과 규제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도 산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자율운항 시장을 앞선 기술력을 입증한 한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범한 아비커스가 바로 그 기업입니다. 아비커스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기술을 탑재한 대형 선박의 대양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나스 컨트롤은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됐습니다. 아비커스는 2018년 HD연대 내 자율운항 연구실로 출발했는데요. HD연대가 50여 년간 선박을 건조하며 쌓아올린 기술력과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관련 데이터들이 아비커스의 빠른 성장세를 지원하는 자양분이 됐습니다. 국내 선사인 장금상선과 SK해운에 탑재돼 세상에 처음 공개된 하이나스 컨트롤은 인지,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1단계 자율운항 하이나스 내비게이션에 제어 기능을 추가한 대형 선박용 솔루션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상황인지 및 판단을 통해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축적된 실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항 경로를 생성하고 엔진 출력을 제어해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선사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는데요.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탄소 저감과 연비 개선을 위한 저속 운항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는 해상 환경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속도로 운영됩니다. 반면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착하면 인공지능이 선박 프로펠러에 걸리는 하중을 판단해 출력을 조정함으로써 도착 시간도 맞추고 연료 소비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이나스 컨트롤은 이미 5에서 10%의 연료 절감 효과를 입증했고 이것은 대형 컨테이너 선 기준 연간 약 10억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말 거제조선소에서 완전 자율운항 기능이 탑재된 연구선박 시프트오토 출항식을 갖고 실증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12인승 규모의 시프트오토는 자율운항 연구에 최적화된 카타마란 구조를 적용했으며 삼성의 IoT 시스템인 스마트띵스를 탑재해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과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자율운항 기술력뿐 아니라 해양 분야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은 이미 올해부터 선박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배출량 50%를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겠다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탈탄소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 업계에서도 한류 바람이 거셉니다. 이처럼 글로벌 해운사들이 한국이 가진 첨단 자율주행 기능 등 한국의 기술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함정 수리, 유지, 보수 MRO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은 미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MRO를 단 6개월 만에 끝내 지켜보던 미군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군함은 12일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미 해군 군함 MRO와 인도 모두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12일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미국 해군의 월리시라함 인도식을 열고 이튿날 출항시켰습니다. 하나오션이 인도하는 월리시라함은 4만톤급으로 2005년 건조에 들어가 2009년 진수한 군수지원함으로 그간 중동을 중심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왔으며 다른 선박들의 탄약, 식량, 연료 등을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8월 미 해군의 월리시라함 창정비 MRO 사업을 수주했고 바로 다음 달인 지난 9월 월리시라함이 입항했는데 입항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유지, 보수 작업을 끝마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미 해군도 발견하지 못한 정비 소요를 찾아내 기존 계약의 배 규모에 달하는 추가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 MRO의 경우 우리나라의 해군 군함과 달리 설계와 건조 경험이 없는 만큼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추가 결함까지 찾아 고쳐낸 점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월리시라함의 성공적인 MRO는 한미동맹 속 두 나라의 해양, 방산 협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상징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해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MRO 사업을 중심으로 조선, 해양, 방산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 군함의 MRO 사업을 2건 수주한 데 이어 올해 6척 수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월리시라함에 이어 MRO 중인 6호함의 작업 현장 시찰을 위해 곧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지금 단순히 협력 차원이 아니라 한국 조선 기술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세들러 해상전투 첨단기술 선임연구원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미 조선 협력 움직임이 생각보다 느린 것 같다는 질문에 미국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지만 일단 첫 삽을 뜨고 거래가 성사되면 가속도는 매우 빠르다.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그 초기 단계지만 하나의 신호탄이다. 워싱턴의 공공연한 비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 조선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이르면 다음 주에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과연 이 정책의 수혜를 입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곳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건조국이며 최고의 조선소와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 한국과 더욱더 다양한 협력을 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